그 다음에 서술형 이제 2번이거든. 2번이 하나, 둘, 3명 틀렸어. 6명 중에 3명, 절반이 다 틀렸어. 서술형 2번 볼게. 와우.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틀린 게 아직 틀렸는지 확실치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정답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본인이 뭐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 봐봐. 자, the writer rightly chose. 작가가 rightly 거의 확실하게 chose 선택했을 거다. living dictionary를 택한다. 왜냐하면은 the passage 이 글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이라는 것이 마치 언어처럼 are not 뭐뭐뭐 하고 but constantly evolving 계속해서 변화한다. 뭐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 아닌 거 주어진 글에서 그렇지. 여기에 걸릴 거. 이 글을 읽었을 때 사전이 뭐뭐뭐뭐 하지 않다 고르면 된다고. 요 박스에서 그지. 그리고 단어가 이게 주어진 뭐 본문에 있는 단어 윗글에 없는 단어를 쓰라 그랬잖아.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뭐 정답이 뭐 선생님이 정해준 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읽어보면 1828년도에 미국의 변호사와 작가인 어쩌고저쩌고 웹스터인 사람이 뭐뭐 했습니다. 요 사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providing America 미국한테 그 자신만의 영어의 어떤 버전을 주려고 대부분의 사전이 웹스터 당시의 사전이 dictated 명령했다. 어떻게 영어가 should be used 사용돼야 하느냐를 말했다. rather than 뭐뭐가 아니라 documenting 있는 대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죠? The way people actually used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지를 말했다고. 하는지를 그지? 그러면은 그게 불만이었잖아. 그러니까 웹스터가 논리는 뭐냐 하면 웹스터 당시 사전 그지? 당시 사전은 should를 서술을 한 거죠. 그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옳다 그거를 얘기를 한 거라고 그지? 뭐뭐라기보다는 실사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서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Webster는 brought this convention. 그러니까 얘가 컨벤셔널이죠. 이렇게 쓴 거는 그 다음 문장에는 컨벤션이라고도 써 있지, 그지?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써 왔었던 거, 그지? 그런 컨벤션을 깨버렸고, sought to describe. 뭐 얘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the way Americans spoke.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말했었던 방법. 그러니까 실사용을 추구를 했다고. 실사용되는 영어를 그대로 쓰고자 했다고. 다음, when he included 그가 포함을 했었을 때 informal한 what을 포함을 했었을 때 자기 사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포함시켰던 거는 실사용은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informal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치? 격식 정확하게 격식대로가 아닌 자유분방한 격식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서술을 하고 이거는 서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당시의 사전은 또 비슷한 말 계속 쌍을 지어보면 그가 포함을 했었을 때 인포멀한 월드를 포함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게 필자가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많은 비판자들이 그를 비난을 했다. 영어를 더럽히고 있다고 그지? 그러나 웹스터는 주장을 하기를 이와 같은 언어들이 capture, 포착한다. 미국의 다양한 표현들을 표착한다.
그래서 그게 구별을 지어준다.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를 구별을 지어준다고 그러지. With the rise of English as the world's lingua franca,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면서 there has been moment, 어떤 순간이 쭉 있는데 register English, 영어의 variations, 다양한 모습들. 그러면 당시 사전은 should만 사용하는 거고 뭘 언급을 안 했냐면 variation을 담지 않은 거지, 그지? variation을 담지를 않은 거죠, 그죠? 요거를 서술을 안 한 거야. 서술을 안 한 게 실제 사용하는 모습, 인포멀한 모습, 그 다음 variation 이런 건 다루지 않았다고. 어떻게 영어를 써야 했는지만 다뤘다고, 그죠? 하여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도 계속 나오지, 그지?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ith the creation of Oxford Handbook, 옥스퍼드 핸드북이라는 사전이 생기면서처럼, 그지? 그럼 얘는 다양한 그 언어의 사용을 다뤘던 사전 말하는 거잖아. 자, 이제 와서는 it is essential for, 중요하다. 영어 사전이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document,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치? 인식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와 표현들을, 어떤 표현들이냐면 that represent, 표현하는 것, identity, 정체성과 뭐 경험을, 그죠? 다문화적인 미국 내 영어를 사용하는 다문화적인 여러 언어의 경험들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서술하지 않은 것이 멀티컬처이기도 하죠, 그죠? 멀티컬처이기도 하고 당시에 영어가 담지 않았던 것, 그지? 설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 표현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뭘 강조하냐면 사전이라는 게 영어 그 자체처럼 언어 그 자체처럼 뭐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말은 사전이 뭐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거 사전이라는 게 당시의 사전은 이런 모습만 다루었지만 사전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러하지 않다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꼭 원래대로 원칙대로 써야 하는 모습만 반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는 고정된도 되고 여기서 학교 시험은 주로 고정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문 가지고 썼었으면 뭐 학교 시험에 나와 있는 단어는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 학교 시험 선생님이 정해놨으니까, 그지? 근데 본문에 없는 단어 쓰라고 했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를 꺾어서 썼으면 사전이 반드시 포멀하지만은 않다라고 적으면 돼. 여기 나와 있는 포멀을 이용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낸 거냐면 이거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지. 사전이라는 게 당시에 다양한 변화를 당시 사전은 다루지 못했었으니까 사전이 실제로는 그거를 다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반대말이잖아. variation의 반대말을 일로 집어넣은 거야. 다양한 변화를 다뤄야 되니까 고정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입장은 요 단어의 반대말로 넣은 거지. 선생님 입장은 정해진, 확정된, 고정된 다 그런 거 쓰라고 그랬지, 그지? static, fixed, unchanging 이런 말들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쓰거나 고정된 쓰거나 반드시 격식에는 맞지 않는이라고 쓰거나 본문에서 찾아낸다면 얘를 써야 되지, 그지? 근데 본문에서 찾아내는 말이 없으니까는 뭐 주장을 해보세요. 뭐뭐들 썼어? 고정된, 여기 나와 있는 고정된이라는 맥락으로 학교 선생님은 요구를 했는데 그거 말고 자기 본인이 오답 쓴 친구는 뭐뭐 썼어? 딴 거 틀렸어? 그럼 B 틀렸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constantly evolving, 계속해서 변한다, 발전한다 to 뭐 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진짜 쓰임 같은 것들을 담기 위해서죠, 그죠? 거기 담다지, 그지? 담다, 포함하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뭐 accommodate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뭐 include 같은 거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근데 본문에 없는 표현 중에서 accept, 받아들이다, accept 들어가도 되고, 학교 선생님은 reflect는 반영하다지, 반영하다, mirror도 반영하다거든, 현실을 반영하다. 그런 의미에서 reflect나 mirror 쓰고. 지문을 많이 변형을 하셨다, 그지? 지문에 아예 없는 걸 물어보셨어.
다음에 얘가 서술형 2번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은 이것도 세 사람이 틀렸거든. 하나 둘 세 사람 틀렸어요. 서술형 3번은 맞춰야지. 서술형 2번은 어렵고 서술형 3번은 맞춰야지. 그지? 선생님 왜 맞춰야 됩니까? 그건 그냥 써놓은 대로 나왔잖아. 써놓은 대로 나온 문제를 맞춰야지. 선생님이 적중한 게 서술형으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맞춰줘야지. 그런 맛이 있어야지. 왜 아담스가 없어? 이거는 그대로 나왔지, 그지? 봐봐. 전문화의 개념, 각 개인이 특정 기술이나 활동에 집중하는 것, 전문화의 효과. 이거 나왔지? 그죠? 전문화하면 숙달해서 개인의 웰빙이 올라간다고, 그죠? 이게 1번이지. 다음 2번. 그 다음에는 전문화의 조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고. 전문화는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만 가능하다고, 그지? 그럼 걔는 조건 표현하는 표현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예죠? 써놨지? 그지? 필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써놨잖아, 그지? 형광펜. 그럼 이거 이제 번역하면 되잖아. 얘 번역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는 거기 반드시 교환할 만한 시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 트레이드가 가능해야 된다. 엑스체인지가 가능해야 된다. 그거는 요약문으로도 했었죠, 그죠? 요약문 문제로도 맞췄었고, 그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를 써야 됐었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써야 됐던 부분이지. 이거 요약문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내가 여기 답 두 개로 말했었잖아. exchange하고, 그지? 교환하다. 이렇게 써도 내가 답 인정할게 했었고, trade라고 할게 인정했었고, 그죠? 그러면은 거기 2번은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거는 너무 뻔하죠? 주제문이고, 그지? 여기 3번, 4번이 20포인트 자리죠, 그죠? 그래서 노동의 분화는 시장 규모에 달려 있고, 반대로 시장의 규모는 노동의 분화에 달려 있고, 그치?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광펜이고, 그지? 형광펜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20포인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는 서술형 4번 마지막 문제잖아, 그지? 서술형 4번도 세 사람 틀렸어, 세 사람. 서술형 4번 볼게요. 서술형 4번 봅시다. 이게 무슨 글이냐면 observational study, 관찰 연구, 인간에 관한 관찰 연구는 cannot properly control, 통제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different lifestyle,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살고, 그리고 different environment, 다양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they are insufficiently, 불충분합니다. 동질성이 불충분해요. 동질성이 충분히 많아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정보 처리를 할 텐데, 그죠? 실험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럴 텐데, 사람들이 서로 되게 많이 다르니까 실험의 대상으로 삼기 곤란하다, 그런 글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confounding factor,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혼란을 주는 요소들이 undermine,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draw sound, casual conclusion, 제대로 된 sound, 제대로 된, 그 다음 인과적인 과정을 끌어내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인과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confounding factors,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은 are variables, 요인들인데 알려진 요인도 있고 안 알려진 요인들도 있는데 that makes it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 질병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to isolate, 고립시키기, 딱 끄집어내기를 힘들게 만든다.
the effects of the specific variables. 그죠? 특정한 원인이 주는 결과 있잖아. 그것만 이렇게 탁 끄집어내기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that sinc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ho drink, 음주를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또한 담배도 피우기 때문에, 그죠? 거기까지가 since절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determining, 확정하는 것,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것. 과연 술을 마신다고 암에 걸리나를 확정하는 게 어렵다. 거기까지 읽으면 되지. 이 문제 실제로 풀 때는 거죠.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읽는다면 그 정도까지 읽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술 때문에 암에 걸리는지를 알고 싶다 이거 아니지. 그래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술을 마시면은 암에 걸리나 이거를 알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이 그지? 담배도 피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담배도 피니까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건지 확정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컨파운딩 팩터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인과관계는 이건데 얘가 개입을 하니까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해서 이런 것들이 컨파운딩 팩터죠. 그죠? 인과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들. 그 다음 밑에 뭐 비슷한 예시 하나 더 나오지. 비슷한 예시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읽으면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correlation, 뭐 상관관계는 사라져 버리는데 once 주어 동사 하면 연구자들이 그 사실을 잘 바로 잡으면, 그치? 확인하면, 그래서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또한 담배도 피운다는 사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교정을 하면 인과관계가 사라져 버려서 확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confounding 팩터들이 are known,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it is often possible, 그래도 가능하다. 뭐가? 교정하는 게 가능한데 그러나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they will undermine,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위험하게 할 것이다, 신뢰성을, the causal conclusion, 인과관계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인과관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인과관계를 믿어도 되는지 신뢰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confounding 팩터를 모르면 얘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도 정확한 인과관계는 어차피 못 찾게 되는 건데 얘를 제거해야 인과관계가 나오는 건데 술 마시는 사람이 대체로 담배도 피운다는 사실마저도 모르면은 요 인과관계 찾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그럼 박스를 보면 그 다음에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주절을 읽으면 observational studies, 관찰 연구, 사람에 대한 관찰 연구는 fail to, 자주 실패한다, 자주 뭐뭐하지 못한다, produce reliable conclusion, 뭐라고 나와 있어? 신뢰할 만한 인과관계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박스에 가서 봐야지, 본문에 가서 봐야지, 그지? 지금 주어진다. 수업 안 들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칠판을 왜 보는 거야? 지문 봐야지. 어디 쳐다봐? 아니 기말에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뭐 하는 거야? 자, 그 요약문에 밑에 줄에 봐봐. 밑에 줄에 reliable이라고 나오잖아. reliable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지문 한번 빨리 읽었다고 할 때, 그치? 여러분 이거 지문 완전히 안 읽고 바로 줄이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 지문 있잖아. 지문 서술형 4라고 써진 그 커다란 원 지문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봐. 거기 뭐 나와? 거기 reliability 나오잖아. 그 문장 가지고 이제 했어야 한다니까. 그 문장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화면에 못 띄워서 미안해. 지금 여기에 지금 주어진 문장이 reliable을 해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박스에 여기 reliability 나왔잖아. 그럼 선생님이 사용한 논리가 이 문장일 거란 얘기지. 여기서 갖고 왔을 거란 얘기지. 1차적으로. 알겠죠?
나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잖아. 여러분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에 있는 단어랑 위에 있는 단어랑 비슷한 걸 찾아오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 써있어? 뭐뭐뭐뭐뭐뭐뭐 하여, 그죠? reliable conclusion을 찾기가 힘들다인데 박스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느 경우에 reliability가 훼손된다고 써있어? 박스에 뭐라고 써있어? They are unknown이라고 써있잖아. 걔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니까. They are unknown이.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한 모든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자, 다시 들어. 다시 박스 보니까 이 단어가 있어. 근데 본문 보니까 여기 한 번 나온다고, 그지? 그러면 다른 문장에서 찍어가지고 어떻게 답을 만드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이 문장 갖고 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지? 다른 문장 막 버벅거리면서 찾는 것보다. 근데 이 문장 가봤더니 이 인과관계의 신뢰 가능성을 해치는 게 뭐라고 써있느냐? 안 알려져 있다면이라고 써있다고, 그지? 안 알려져 있다면, 그 confounding factor가 안 알려져 있다면 힘들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빈칸 들어가면 뭐래요? 그 말을 써야지, 그지? confounding factors가 그러니까 영어로 unknown 안 알려져 있어서 unknown 해서 이런 말을 영작을 해야 돼. 이런 말, 알겠지? 뭐 주어져 있어? factors 있고, 그지? 그 다음에 the presence 있고, 그죠? limit 있고, 그죠? confound 있고, 그지? 그러면 어떤 말로 가야 되냐면 모르니까, 안 알려져 있으니까 한다면 presence가 존재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야 되는 거지. 존재를 알 수 없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물론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 뭐 가장 이상적일 때의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머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돌렸을 때의 상황이야, 그지? 그래서 제한을 당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limited by 하고 나서 the presence 이렇게 되는 거지. of compounding factor. compounding factor 때문에 한정당하여서 이런 말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지? 어려워. 그죠? 되게 어렵지.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지. 근데 내가 봐봐. 이게 요약문이거든. 나도 니네 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이렇게 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만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하고 나하고 글 보는 눈이 같아. 알겠지? 나는 여러분들 이거 시험 치기 전날에 했던 건데, 그치? 내가 이렇게 출제를 했었거든. due to 때문에. 그러니까 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잖아.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confounding factor 존재 때문에.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선생님을 limited라고 표현하신 거지. limited by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선생님하고 글 보는 눈이 이 부분 나도 강조해야겠다는 부분에서 문제로 만든 건데, 내가 그러면 이거를 수업 시간에, 그지? 마지막 날 짚고 돌릴 때 하는 것도 뭐 의의가 있지만, 그죠?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걸로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수업 시간을 좀 더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을 빨리 패스를 해주고 뭐 그렇거든. 내가 이거 안 하고 그 앞에까지 하는 것들이 그러면 뭐 허접한 것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다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들인데, 그지? 수업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됐어요.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그러면 마무리를 짓자면 몇몇 가지 당부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시험을 만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어 시험을 칠 때, 그죠? 다이어를 묻는 걸로 시험지를 바꿔야겠고, 학교 시험지 안 되는 거지. 다이어까지 물어보는 걸로. 시험지에 다이어 나와 있는 거는 반영해가지고,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품사가 다른 단어 같은 데는 품사 다른 거 여러분들이 쓰게끔, 그죠? 뜻이 너무 많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빈칸을 막 이렇게 해놨어. 빈칸을 이렇게 해놨는데 뭐 세 가지 뜻을 다 적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앞글자를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뜻을 그래도 추론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정도로 시험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시험 대비는 단어는 다이어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내가 시험지를 바꿔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형광펜 그대로 나온 건 오늘 수업한 게 중에서 그대로 나온 건 한 3가지 정도 되거든. 형광펜 있는 부분 잘 외워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양문 문제를 시험 끝나기 직전에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것도 뭐 의의가 있는데, 세네 문제 정도 수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 시간은 요양문 문제를 꼭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게. 적중을 해도 시험 전날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뿌려지면, 그죠? 뭐 머리에 남기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놔두시고 오늘은 내지문이거든. 원래 이렇게 내지문하고 이제 보내주는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어떤 글이냐면은, 지금 내가 당장 설명해야 할 논리를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할 때 전제가 들어가죠, 그죠?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봐봐.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사과를 물어봐, 그지? 그러면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사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그 다음 뭐가 나와? 과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완전한 설명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은 그럼 과일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지금 얘가 설명 대상이고, 얘는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한 전제 개념이잖아, 그지? 이게 전제 개념이죠. 그럼 이게 완전한 설명이 아니고, 궁금한 사람, 아니 사과가 어쩌고 저쩌고 한 과일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과일은 뭔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떤 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냐면, 과일은 어떠한 뭐야? 식물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사람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하겠어? 식물은 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명제로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뭐 어떤 설명이 개념적으로 들어가냐면 전제가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 전제는 다시 설명되고 다시 설명되고 다시 설명되고 무한히 설명되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무슨 원자 단위에까지 도착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물질까지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겠지? 그럼 걔는 마지막에 설명이 못 되는 거죠. 그죠? 그거에 관한 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달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달이 지구랑 멀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음을 날아가 달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음을 설명을 하려면 뭘 설명해야 돼? 달이 지구랑 서로 잡아당긴다는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걸 설명하려면은 뭘 설명해야 돼?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동한다는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걸 설명을 하려면 중력 법칙을 설명을 해야 되지. 그지? 근데 당대에는 뉴턴 시대에는 근본 원리인 중력 법칙을 설명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남겨지는 근본 원리는 설명하지 못한다가 주제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 Fundamental basis is incapable of providing a comprehensive rationale for its own. 근본 원리는 어떤 설명의 전제에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걸 근본 원리라고 하는데 그 근본 원리는 못한다. 종합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머리에 남길 거는 근본 원리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 요 논리를 한글로 머리에 남겨야 돼. 그 다음에 limitation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이렇게 출제한 학교도 있고, 그치? limitation 한계, 제한. 과학이 가진 제한. 어떤 제한이냐면 some of basic principles. basic principles라고 근본 원리를 쓴 학교도 있어. 근본적인 원리는 cannot be explained.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according to many philosophers,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there is a purely logical reason. 순전히 논리적인, 매우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과학이라는 것이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과학이라는 게 왜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해요. 여기 낫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나타내는 표현이 전부 표현이 여기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게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예 하나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 해석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게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 not 플러스 전부 표현이 있으니까, 그지? 그런 거고. 그 다음 자, 여기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for가 여러분 이거 접속사예요. 이거 접속사예요. 이게 for가 이게 전치사면 뒤에 명사 걸리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 얘 접속사고 그 다음에 저 접속사에 걸리는 주어 동사는 여기 여러분 요 접속사에 연결되는 주어 동사는 이제서야 나타난다. 이렇게가 주어 동사입니다. 여러분 주동 이렇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for가 접속사일 때 뜻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요. 때문에 다른 해석은 없어. 알겠지? 때문에만 있어. 전치사 for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for는 저 뜻밖에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for 뭐뭐 하기 때문에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whatever it is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얘는 요 something 말하는 거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We need to invoke 우리가 들먹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존하고 언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거를 말입니다. 고개 들어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설명해야 된다고. 다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얘로 쉽게 설명하면 얘가 something이야. 사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일이 뭔지를 결국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얘가 something else예요.
알겠죠? 이게 설명의 대상이고 얘가 전제야. 전제.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나 what explains 무엇이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두 번째 것을 이 두 번째 것은 얘 말해 something else 전제. 그러면 그 전제는 얘는 누가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o illustrate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recall 기억나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뉴턴이 광범위한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얘가 설명의 대상이죠? 그럼 얘가 전제지, 그지? using 사용하여서 중력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상황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구별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동안. 뭐하고 같은 거라는 걸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는 but what explains 근데 무엇이 설명을 해주냐? 그러면 어떤 현상을 요 현상은 예를 들자면 과일이 낙하하는 거, 그지? 낙하하는 거. 이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 과일이 낙하하는 현상을 뉴턴이 설명을 하는데 그럼 뭘 들먹이었어? 중력 법칙을 들먹였어, 그지? 그러면 과일은 중력 법칙 때문에 떨어진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 중력 법칙은 또 누가 설명을 해주냐고, 그지? 그 전제는 뭐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천체들, 뭐 달이라든지 지구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그지? 왜 천체들이 발휘하냐 이 중력 법칙을 그렇게 물어보면 What should we tell them?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요 what은 얘예요. 여러분 이거 좀 그어줘. 요 what이 얘예요. 중력 법칙의 전제는 그러면 누가 설명하냐고. 잘 들어. 왜 빠져가지고 잘 안 들어? 어제도 진도 뺐어. 내 지금 이 지는 다시 보고 그럴 일은 없어. 오늘 이게 나가는 게 오늘 진도 수업 봤다고. 안 어려워? 어렵지 않아? 근데 왜 눈빛들이 왜 그래? 요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러지? 요렇게 더워. 선생님 꼭 한번 드려볼게. 잠깐만. 좀 이따 끝낼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다음번에 요거를 설명을 할 때는 그거는 누가 설명을 해주냐고 그랬는데 대답을 어땠냐면 못했대. 뉴턴은 had no answer. 대답이 없었다.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중력 법칙이 존재하느냐에 관한 설명은 해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멈췄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 다음에 뉴턴의 시대에서는 중력 법칙이 근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법칙이 이해의 전제였고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리는 없었다. 야. 그러면 그것은 그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건 설명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왜 사과가 떨어지는지는 설명을 해주지만 자기 자신은 당대에는 설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걸 중력 법칙이 왜 발생하는지까지는 뉴턴이 밝히지 못했다. 페이지 넘기세요. 그래서 이 교훈이 일반화됩니다. However much, 아무리 많은 것을 미래과학이 설명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미래과학이 주는 설명은 will have to make use of, 사용을 해야 된다. 뭐를? 근본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2050년이 됐던지 2100년이 됐던지 과학이 계속 어떤 원리의 근본 원리, 어떤 그 원리의 근본 원리, 그 원리의 근본 원리라고 계속 파헤쳐서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나 개념이 남을 거 아니야? 그때도, 그죠? 자, 그래서 since nothing can explain itself,
그 무엇도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은 불가능하잖아. 과일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과일이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 얘기예요. 근본 원리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어. 전제 개념이 자기가 자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다른 전제 개념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it follows that. 그래서 적어도 some of these laws 이런 법칙들 중에 몇몇 가지는 그 자신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된다. 알겠죠? 이 문법적인 원리는 여러분 좀 쉬게 한 다음에 수업할게요. 쉬어.